전 이거 너무나 후회합니다. 저는 독서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운이고 전 운빨이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기 전까지는요. 안녕하세요. 나에 대한 의무를 다하자 오블리주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공하고 싶으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막상 읽어봐도 내 인생에 극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던가요? 아무리 밤새서 읽어봐도 했던 말 똑같이 반복하는 것 같고 아예 나와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700권까지 그렇게 읽었었거든요. 많이 읽을 때는 저는 하루에 8권 정도 읽었었던 것 같아요. 16시간 동안 읽었던 것 같아요. 책값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들었죠. 자기계발 강의만 900만 원 이상을 썼습니다. 그런데 700권 이상 넘어가니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독서를 바꾸고 정확히는 독서법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내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이 읽었던 어떤 자기계발서나 인문학 등 어떤 책을 읽어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독서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곳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게다가 정말 중요한 진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내용이 기대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너무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700권 이상을 읽고 제가 후회한 것 중 하나는 책을 읽을 때 배움이 아닌 흥미 위주로 읽은 것입니다. 저는 되게 배움에 대한 착각을 일으키고 흥미 위주로 독서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내가 더 나아질 거야 또는 더 성장할 거야 라고 스스로 자기 기만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배움은 되게 배움이 아니라 진짜 흥미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 저는 그냥 읽고 나서 고개만 끄덕이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저에게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책 배움이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언어학자 이마이 무스미는 배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생각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배움을 다르게 말하자면 주체적 배움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숙달시키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저는 그제서야 시선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주체적 배움을 몰랐다면,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1000권 이상을 읽었어도 소용이 없었고 도리어 돈 날리고 시간 날리는 행동들을 계속했겠죠. 그래서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읽고 배워서 성장하고 싶은 주제랑 영역을 정하고 특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영역을 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주체적 배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익숙하게 숙달시키는 훈련을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흥미 위주가 배움의 위주로 읽는다는 것, 그게 좋다는 것을 이제 알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이 정말 배움의 위주로 읽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이 책은 도대체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가? 이 질문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잠깐만요. 지금 뭔가 어렵다고 생각하셨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이 전제가 빠져버리면 여러분은 어떤 책도 제대로 읽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판단을 중지하시고 그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유식하게 어디 가서 써먹으시라고 인문학자 한 명을 거론하고 싶어요. 존재론자인 마르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전제 없는 해석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칸트의 순수의식적인 철학적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기서 전제는 전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걸 예시, 예지, 예파를 뜻합니다. 해석은 도구를 사용한다는 의미인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꼭 무엇인가를 사용하거나 알아야 할 때는 도대체 그 사용법이 무엇인지, 그 전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기계발 강사인 보도 셰퍼의 멘탈의 연구술사,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이 책을 보시면 아주 잘 알려진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대체 어떤 존재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이거 한번 궁금해봐서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가장 첫 번째인 머릿말의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그가 이 책을 쓰고 싶은 이유이자 목적이자 결론이자 전제인 것입니다. 결국 이 책이 관통하는 것은 내가 관철시키고 싶은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움의 자세를 갖고 이 사람은 어떤 뜻을 관철시키고 싶은가를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떤 뜻을 관철시키고 싶은가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이것도 모르고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은 평생 독서에 허덕일 것입니다. 이 방법은 이전과는 다르게 좀 꼼꼼히 읽어야 하고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통과만 해낸다면 정말 100권 읽은 사람 정말 부럽지 않습니다. 도리어 한 번씩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난 척 해보는 거예요. 혹시 이 책이 이 저자가 관통하는 전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모르신다면 한마디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알기론 전제 없는 해석은 불가능하니까 전제부터 다시 알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이쯤이야 하고 쉽게 넘어간 것이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읽는 책들은 대개 저자의 수십 년의 노하우를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아주 쉬운 언어들로 적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자들이 너무 책을 쉽게 쓰니까 저와 같은 독자들이 저자의 경험을 그냥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어떨 때는 아주 교만하게 뭐 이 정도는 나도 쓰겠네 라고 말이죠. 근데 근본적으로 내가 왜 이 책을 읽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자 김범준의 독서는 반복이다 라는 책을 읽고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떠올랐습니다. 수단이 책이라면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최고, 괜찮은 내가 되고 싶으나 등이어야 합니다. 독서는 저자가 수십 년간 고생했던 경험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수단이죠. 그래서 최고의 내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간접적이라도 저자의 경험을 내가 대신 경험하고 배워서 내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읽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는다고 하면서 내 경험, 내 지식, 내 수준으로 그 책을 읽어버리면 진짜 저처럼 3년을 날려버리고 망하게 됩니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하는데 배움이 아닌 자꾸 흥미 위주로 독서를 읽어버리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알았을 때 700권쯤 넘어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따로 독서 리스트를 만드는 어플이 있었는데 저는 에버노트를 참 애용했습니다. 이 어플의 마지막 기록이 2022년 5월에 392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밀리의 서재에는 400권이 넘는 책이 기록되어 있었고 도서관, 집, 책장에도 수많은 책들이 나열되어 있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합쳐보니 700권 이상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때부터 기록보다는 늦어도 좋으니까 천천히 저자의 의도는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책에 낙서하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만의 기록 방법으로 배움을 강화시켰고 1000권 이상쯤 돼서야 내가 책을 읽음으로써 무엇을 배우고 싶고 얻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저도 남들과 똑같이 처음에는 남들처럼 성공하고 싶어서 책을 읽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었어요. 사실은 저는 다른 사람들이 성공, 부, 명예를 외칠 때 진짜 저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실 너무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도리어 계속 질문해 나갔습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지? 내가 돈 말고 명예 말고 진짜 내가 뭘 좋아하지? 내 삶의 목표가 뭐지? 그러다 보니 그 어렵다던 철학책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면서 제가 바라는 내가 누구인지를 어느 정도 알게 되었죠. 예전 같았으면 똑똑한 척 진짜 많이 하네 하고 그 인문학 책을 넘어갔을 텐데 안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어떤 책을 읽어도 그 분야는 그 사람이 전문가고 그 거인으로 인해서 내가 성장한다는 마인드로 책을 읽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후회한 것 중 세 번째는요. 행동하지 않고 기록만 했던 것입니다. 전 이거 너무나 후회합니다. 저는 독서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운이고 운빨이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제가 기록을 멈추고 저자의 지식을 훔치고 배우고 그것을 몸에 체득하고 행동하려고 바꿨습니다. 근본적으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저자의 수십 년의 경험을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간접적인 경험은 보통 내 머릿속에서만 만족하는 게 전부였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단지 상상의 영역, 생각의 영역에 머물 뿐이죠. 그런데 이것을 현실의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려면 단 한 가지, 바로 행동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가 언제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는 두 가지 원칙을 지켜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첫째, 무엇이든 내 상황을 대입시켜 본다. 두 번째, 내 상황에 맞는 해결책 또는 행동이 무엇인지 문장보다 더 구체적으로 좁혀본다. 이 두 가지 원칙은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죠.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연구한 도스카 다카마사의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어떻게 기본을 실천할까 해서 팀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아주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한 가지는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다른 한 가지는 나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입니다.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인재들은 모두 결과를 이룰 때면 이 두 가지 원칙을 꾸준히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도 셰퍼의 멘탈의 연금술사로 돌아가서 챕터 1에 버티는 자가 이긴다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버티는 데 성공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정의이고 진정한 승리다. 나는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어쩌면 당신은 포기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책을 집어 들었을 수 있다. 진심을 다해 당부한다. 버텨라. 포기하고 무대 뒤로 사라지면 다시는 무대에 설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이기려고 애쓰지 마라. 버티는 데 집중하라. 버티면 힘이 붙는다. 힘이 붙으면 이긴다.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를 대신해서 여기서 어떻게 더 버틸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선택이다. 포기를 고민하는 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버티기를 궁리하는 것은 당신에게 답을 주기 때문이다. 여기서 만약 여러분이 포기하기 직전이라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대입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단 전제는 내가 어떤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있고 그것을 위해 기꺼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셨다면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책의 문장을 기반으로 생각을 좁혀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를 대신에 여기서 어떻게 더 버틸 것인가를 생각하라. 이 문장에서 더 생각해서 이 문제를 버티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입사를 앞둔 사람이라면 필요한 것들을 다 해보는 것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만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보는 태도, 지식의 함량, 대화의 능력, 삶에 대한 자세 등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구체화시켜 체크리스트 지우듯이 해결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화의 능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어대화 관련된 서적 20권을 시간 내서 꼼꼼히 읽고 실천하시고, 만약 스피치 학원을 다닐 여력이 안 된다면 유튜브에 좋아하는 강사의 대본을 다 적어서 그 강사처럼 이야기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장단컨대 여러분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일 독서를 통해서 멘탈을 잡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책들을 읽고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워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행동하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순서는 상관없지만 타이밍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생각보다 행동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이나 상태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세우고 싶은 뜻이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이해한 다음에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각 방법에 맞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내가 머뭇거리고 있다면 그냥 해봐야 할 필요가 있고, 너무 행동만 한다면 도대체 어떤 가치나 뜻이 전제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700권 이상 읽고 후회한 것 중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에게 저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독서의 시선과 생각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예전에 저와 같이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인생이 변하지 않다거나 그대로라면 이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그러니 이 방법이 처음에는 낯설고 진짜 되는 건가?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약속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고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대신 천천히입니다. 빠르겐 절대로 안 변합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독서 코칭을 진행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정말로 전달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을 해내고 싶어하고 어떤 목표로 살고 싶은지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 여러분의 멘탈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지고 반짝반짝 빛이 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던 간에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서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여러분만이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고 사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하고 제가 필요하다면 저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고 나 자신에 대해 사랑하는 의무를 천천히 계속해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을 위한 좋은 인문학적 생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이거 너무나 후회합니다. 저는 독서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운이고 운빨이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기 전까지는